안녕하세요. 명작을 듣다입니다.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받는 명작 한 편을 편안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우리나라가 낳은 대작가 박경리 선생님의 필생의 역작, 토지입니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5년에 걸쳐 완성된 이 작품은 16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관통하는 대서사시입니다. 토지.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작품이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우리 조상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를 중심으로 최참판댁이라 불린 대지주 집안의 몰락과 재건을 통해 그려낸 이 작품은 땅을 지키려는 한 여인의 처절한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땅은 곧 우리의 뿌리이고 정체성이며 희망이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일생을 바쳐 완성한 이 거대한 서사시를 통해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땅의 의미와 그 땅 위에서 꿋꿋하게 살아낸 선조들의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평사리 들판의 푸른 보리가 바람에 일렁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일부 평사리 최참판댁의 영광. 우리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0년대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최참판댁이라 불리는 큰 집이 있었습니다. 최참판 최치수는 평사리 일대의 대지주로 수백 정보의 땅을 소유한 부유한 양반이었습니다. 최참판댁은 그야말로 평사리의 중심이었습니다. 넓은 사랑채에서는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이 결정되었고 넓은 마당에서는 품앗이와 두레가 이루어졌습니다. 봄이면 보리밭이 푸르게 일렁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기 바람에 춤추는 그 아름다운 땅 위에서 최씨 집안은 대대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최치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최환국과 둘째 최상현이었죠. 환국은 신식 교육을 받은 진보적인 인물이었고 상현은 전통적인 선비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성격은 달랐지만 모두 아버지의 든든한 후계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부인 윤씨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살뜰히 챙기며 머슴들과 소작인들까지도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따뜻한 인품은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도 시대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일제의 지배가 점점 강화되면서 조선의 전통적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부 운명을 바꾼 만남. 그런 평사리에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희였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중 최참판댁의 머슴 귀보의 도움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15살의 서희는 아름다우면서도 영리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범상치 않은 의지와 총명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댁에서 머슴의 딸로 살게 된 서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 집의 분위기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희가 최참판댁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그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길상이었습니다. 길상이는 최참판댁의 머슴이었지만 타고난 총명함과 근면함으로 주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글을 깨우쳐 읽고 쓸 줄 알았는데 이는 당시 머슴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서희와 길상이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라는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서희는 비록 몰락했지만 양반 집안의 딸이었고 길상이는 머슴이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이들의 사랑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뒷마당에서 혹은 들판에서 일하는 틈틈이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갔습니다. 길상이는 서희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서희는 길상이에게 세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3부 시대의 경랑과 가문의 시련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전국을 휩쓸었고 평사리에도 그 물결이 미쳤습니다. 최환국은 비밀리에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이로 인해 최참 판댁은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최참 판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치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가장을 잃은 최씨 집안은 혼란에 빠졌고 이를 틈탄 일본인들과 친일파들이 최참 판댁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환국이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제는 그를 고문했고 결국 그는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최참 판댁의 기둥이었던 큰아들을 잃은 윤씨 부인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모든 시련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연이은 충격으로 그녀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윤씨 부인은 서희를 불러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희야, 이 땅을 지켜다오. 땅은 우리의 생명이고 뿌리란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땅은 떠날 수 없어. 이 평사리 땅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윤씨 부인의 이 말은 서희의 인생을 결정짓는 운명적인 유언이 되었습니다. 4부 서희의 각오와 길상이의 희생. 윤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최참 판댁은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와 친일파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빚더미에 앉은 집안은 하나둘씩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서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씨 부인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길상이도 서희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는 서희를 도와 집안일을 돌보았고 때로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인들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했고 최참 판댁의 땅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서희는 고심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일본인 거부 와다에게 몸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서희에게 있어서 극한의 굴욕이었지만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과 존엄을 희생해서라도 최참 판댁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길상이는 서희의 이런 결정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희의 의지를 이해했고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5부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세월. 와다에 첩이된 서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와다로부터 자본을 얻어 최참 판댁의 땅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길상이는 서희의 희생을 지켜보며 자신의 무력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더 큰 힘을 얻어 서희를 도우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만주로 떠나 독립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희야, 나는 이 나라가 해방되면 다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기다려주오. 길상이의 이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이별해야 했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길상이를 배웅했지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상이가 떠난 후 서희는 더욱 외로워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와다와의 관계를 이용해 더 많은 땅을 확보했고 동시에 평사리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서 일제의 억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창씨 개명, 신사참배, 징용과 징병, 조선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평사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육부, 해방과 혼란, 그리고 새로운 시작.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의 긴 어둠이 끝나고 조선 땅에 다시 광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사리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해방을 맞았습니다. 서희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땅에서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길상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 미군정의 혼란스러운 정책, 그리고 친일파들의 변신. 해방된 조선은 통일된 국가를 세우는 대신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길상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희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에서의 힘든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좌익 활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상이는 토지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지주들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씨 부인의 유언이었고 자신의 삶 전체였으며 조상들의 혼이 깃든 성역이었습니다. 칠부, 사랑과 신념의 갈등. 서희와 길상이는 제외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길상이는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해 있었고 모든 토지는 국유화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서희는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길상아, 이 땅은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땅이야. 윤씨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냥 내놓을 수 있겠어? 서희의 말에 길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소. 이제는 개인의 욕심보다 민족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때요. 땅은 그 땅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것이어야 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서희와 길상이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점점 격해지면서 길상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남한 내의 좌익 세력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길상이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평사리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별의 순간 서희와 길상이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번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르오. 하지만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요. 길상이의 말에 서희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잊지 않을게. 8부 한국 전쟁과 또 다른 시련.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갓 세워진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입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사리에도 전쟁의 참화가 미쳤고 서희는 또 한 번 극한의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이 남하했을 때 길상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는 북한군 장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적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상이는 서희에게 함께 북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어. 여기가 내 운명이야. 서희의 단호한 말에 길상이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평사리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국군이 탈환하고 다시 중국군이 들어오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서희 역시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전쟁 중에 서희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북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서희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 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광복을 뜻하는 환자를 써서 이 아이가 자라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구부, 전후 복구와 새로운 도전.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서희와 길상이의 재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서희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평사리를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농토는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희를 키우면서도 평사리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고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는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떠나갔고 평사리도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서희는 이런 변화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사리의 옛 모습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희가 자라면서 서희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토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부 세대교체와 가치의 변화. 환희는 총명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서희의 영향을 받아 토지에 대한 애착도 깊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환희는 1970년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과 농업의 가치는 점점 하락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고 땅은 더 이상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환희는 대학에서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토지보다 기술과 지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 아직도 그 땅에 매달리세요? 서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토지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시대가 변했는데도 옛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서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토지는 그녀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씨 부인의 유언이었고 길상이와의 추억이었으며 자신의 삶 자체였습니다. 11부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1980년대가 되면서 한국 사회는
또 다른 격변을 겪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전국을 휩쓸었고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독재에 맞섰습니다. 환희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서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환아, 너무 나서지 마라. 세상이 바뀌는 것은 좋지만 내가 다칠까봐 걱정된다. 서희의 걱정에 환희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있어야 해요. 환희의 말에서 서희는 길상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듯이 이제 아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마침내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서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평사리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긴 고난의 역사가 드디어 진정한 해방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12부 토지개발과 전통의 위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국은 세계에 그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전통 파괴라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평사리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 현대화를 추진했고 많은 전통 가옥들이 헐리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서희에게도 찾아와 토지를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 땅을 파시면 서울의 아파트도 사고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이제 농업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개발업자의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환희도 어머니에게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땅값으로 서울에 나오셔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도 직장이 있으니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서희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온 이 땅을, 그것도 돈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유언, 길상이와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스며 있었습니다. 이 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고 내 평생의 눈물과 땀이 스며 있어. 서희의 말에 환희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13부 새로운 세대의 등장. 1990년대 중반 환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서울에서 자란 신세대 여성으로 농촌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환희 부부 사이에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서희는 손자에게 평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평사리에서 태어났으니 이곳을 구원할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평구는 어릴 때부터 농촌보다는 도시 문화에 더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서희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보다는 컴퓨터 게임과 만화책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희는 이런 손자를 바라보며 세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평구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줄까? 이 땅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 말이야. 서희의 제안에 평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런 옛날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차라리 게임을 하거나 TV를 봐요. 서희는 손자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토지보다 기술과 정보가 더 중요한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14부 마지막 선택과 깨달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희는 80세를 넘긴 고령이 되었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고 혼자서 넓은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환희는 더욱 간곡히 어머니에게 서울로 오라고 권했습니다. 어느 날 서희는 평사리 들판을 혼자 걸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푸른 보리밭이 일렁이던 이곳이 이제는 상당 부분이 공장과 주택단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정말 시대가 변했구나. 서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이 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사리에서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 씨였습니다. 서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의 말에 서희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지킨 땅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 땅의 근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땅을 가꾸는 거지. 서희는 윤 씨 부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토지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15부 유산과 전승. 서희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를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환희에게 강요하지도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평사리 주민들을 위한 공익재단을 만들어 토지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땅은 평사리 사람들 모두의 것이야. 내가 혼자 소유할 권리는 없어. 서희의 결정에 환희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평사리의 모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서희는 단상에 올라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80년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쟁, 그리고 민주화까지 이 땅과 함께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을 잘 가꾸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뿐입니다. 16부 서희의 마지막 여행. 재단 설립을 마친 후 서희는 평생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가고 싶어 한 곳은 북한이었습니다. 길상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었던 그 땅을 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직접 북한에 갈 수는 없었지만 서희는 중국을 거쳐 두만강 변까지 갔습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녀는 길상이를 생각했습니다. 길상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아직 살아있기나 한 거니?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두만강 변에서 하룻밤을 보낸 서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길상이가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희야, 고생 많았소.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꿈에서 깬 서희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17부 마지막 귀향과 평안. 평사리로 돌아온 서희는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환희와 평구가 서희를 돌보기 위해 평사리에 내려왔습니다. 특히 평구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 처음으로 토지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동안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이 땅이 왜 소중한지 알 것 같아요. 평구의 말에 서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가을 저녁,
서희는 마지막으로 평사리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시절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윤 씨 어머니, 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서희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작품 해설.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입니다. 1926년 통영에서 태어나 2008년 원주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녀는 평생을 문학에 바쳤습니다. 특히 토지는 그녀가 25년에 걸쳐 완성한 필생의 역작으로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토지에 대한 애착과 그 의미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에게 토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뿌리이며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작품 속 대사처럼 토지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둘째, 여성의 강인함과 희생 정신을 그려냅니다. 서희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때로는 굴욕을 참아가면서도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셋째,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 해방 후의 혼란, 한국 전쟁의 참화,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까지 우리 민족이 겪은 모든 시련이 이 작품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넷째,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다룹니다. 서희와 길상이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민족의 분단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이별은 곧 우리 민족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전통과 현대의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토지가 완결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급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후변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토지가 강조하는 뿌리와 정체성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서희가 평생을 바쳐 지킨 토지는 오늘날의 소중한 가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으며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또한 작품 속 3대에 걸친 이야기는 오늘날의 세대 갈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현재, 토지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서희의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의 것이라는 철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혜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희처럼 자신만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의지를, 윤 씨 부인처럼 따뜻한 포용력을, 그리고 길상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 100년의 역사를 그려낸 대서사시입니다. 서희의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어떤 토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으며, 꿈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명작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명작을 듣다였습니다.